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화학학과의 김재수입니다. 원래 저희 실험실에 고덕희 박사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CO2 분리를 위한 메터오게닉 프레임워크 모프 기반의 흡착제 개발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간단한 모차인데요.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에서는 CO2 분리를 위한 두 가지 모프재료를 저희가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파 1가인데 밀 원원들에서 아연이라는 재료와, 두 번째로는 카파 1가 도핑된 밀 원원 프롬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CO2 분리 실험한 결과를 설명드리겠고, 간단한 서머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입니다. CO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철강 산업 부속가스를 보면은 이렇게 발생 원별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조성을 갖지만은 조성들은 다르지만은 모든 COD라든지 LDG라든지 FOD 다양한 데에서 배출되는 부속가스를 보면은 주 성분은 나이트로진, CO2, CO이고 그 외에 약간의 수소하고 메탄, 그다음에 기타 아주 미량의 성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질소가 한 42%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차지하는 게 CO 25.5%고 CO2가 20.8%입니다. 그런데 연간 배출되는 CO 배출량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연간 한 2,160만 통의 CO가 배출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4억 톤 가량의 CO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배출되는 CO에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CO의 한 40%는 그냥 대기층으로 지금 방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 발전 여론으로 활용되면서 이렇게 발전 여론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 CO가 다시 CO2로 전환되어가지고 CO2가 배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를 선택적으로 흡착해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을 한다면은 우리가 순수한 CO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CO 자체를 가지고 이 화학 연료라든지 제품의 그러한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CO2 배출 저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와 CO2를 분리하기 위한 흡착제는 지금 주로 많이 연구된 것은 CO2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그러한 흡착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부생가스를 보면은 주성분이 CO2, CON2인데 여기서 CO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분리하는 흡착제 같은 경우에 CO2를 흡착을 한다 할지라도 CO하고 N2가 남기 때문에 이 CO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분리 공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하지만 CO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그런 흡착제를 개발을 한다면은 우리가 고순도의 CO를 직접 얻음으로써 그걸 갖다 바로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는 굉장히 아주 챌린징한 과제이고 이게 이런 흡착제가 보호된 것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문헌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은 이 다공성 그런 서포트인 활성탄이라든지 아니면 제올라이트라든지 알루미늄과 같은 그러한 포러스한 재료에다가 이 1가의 카파를 갖다가 인터레귤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카파 1가가 도핑된 그런 다공성 흡착제를 만들어가지고 CO 분리를 한 그런 문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공성 재료를 활용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CO2 선택도를 보였고 CO하고 한심한 카파하고의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해가지고 CO를 갖다가 다시 탈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진공을 불어줘야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아예 이 포로스한 흡착 재료를 갖다가 메트로게닉 프레임워크 재료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카파일가를 함침을 시켜가지고 이 CO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 메트로게닉 프레임워크의 재료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이와 같은 활성탄, 제올라이트, 알루미늄하고 비교해가지고 훨씬 더 높은 비트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설계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베이 프레임워크는 메탈 이온이라든지 메탈 클러스터하고 오르게닉
그 링커를 갖다가 결합해가지고 만든 그 나노 그 기본 구조를 갖는 나노 결정 재료인데요. 높은 비투면적과 우리가 이 올리 링커의 그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그 코어 사이즈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어떤 뭐 컴퓨터에너지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그런 활성이 있는 금속을 활용한다든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런 그 컴퓨터에너지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O 분리를 위한 그런 학습제로 메토디 프레임워크 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저희 실험실에서 뭐 만들고 있는 다양한 그런 오프 재료들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뭐 G프레임, G67, 뭐 UIO 링류, 뭐 H91,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 밀 원원 크롬 등 다양한 그런 메토디 프레임워크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재료들에 따라서 비표면적도 다르고 뭐 기본 크기라든지 뭐 기본 부피들도 다 다른데, 이 카파를 도핑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크린한 결과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하고 밀 원원 크롬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기대돼가지고 이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 그 카파를 도핑을 하고 COCO 흡착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카파 1가 도핑된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 흡착제입니다. 그래서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 이 재료는 문헌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합성 방법을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 아이언하고 H3 BTC를 오리리 링커로 사용을 하였고요. 거기에 HF하고 HNO3를 첨가해서 오토클레이브 안에서 150도에서 한 12시간 정도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정제 과정을 거쳐서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 이 메토디 프레임워크 재료를 합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성한 재료에다가 이가에 카파 솔루션을 갖다가 인쇄를 시킨 다음에 드라이 시키고, 그다음에 고온에서 진공으로 해주는 이 활성화 과정, 액티베이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카파 1가 도핑된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 캡제를 합성을 하였습니다. 그건 합성한 결과인데요. 우선 이 셀 사진을 보시면은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45%의 카파를 도핑했을 때는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을 잡아가지고 그 EDS 반매핑을 해보면은 이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이 주로 저기 아이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아이언에 도핑된 카파가 굉장히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XRD 결과를 보면은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부터 이 카파를 10%, 30% 해가지고 50% 도핑할 때까지 이 XRD 패턴이 일정하게 이렇게 똑같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정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도핑된 카파의 그냥 결정상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도핑된 카파가 굉장히 작은 입자 형태를 가지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PS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도핑된 카파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도핑할 당시는 인테그레이션 당시는 이 카파 입가의 솔루션을 함축을 시키는데, 그 경우는 이 카파가 입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온에서 진공을 걸어주면서 그 카파를 파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입가에서 일가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가 XPS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질소 흡착할 실험을 통해서 살펴본 기본 구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밀 원그레이드 아이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질소 흡착량을 보이고 있고, BET 표면적도 한 2,200 제곱미터 퍼 그램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표면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토탈 포볼륨 같은 경우도 1.07 큐빅 센티미터 퍼 그램 정도로 높은 포볼륨을 보이고요. 그런데 10% 정도의 카파를 도핑을 하면은 이 흡착된 질소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비표면적으로 1243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거기 카파 도핑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렇게 지속 흡착량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비표면적도 이렇게 감소를 해서 한 45%의 카파가 도핑되면은 비표면적이 한 790 제곱미터 퍼그램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포옹률도 같이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크기 분포도 보면은 이 카파 도핑량에 따라 가지고 기본 부피도 줄어들고 기본 크기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O2 분리 성능입니다. 이 카파 도핑량에 따른 왼쪽은 CO의 흡착량이고 오른쪽은 CO2의 흡착량입니다. 그래서 카파를 도핑하기 전인 순수한 밀 원원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CO의 흡착량이 굉장히 낮은 값을 보였고 CO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CO2 흡착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0%의 카파만 도핑을 하더라도 이 CO의 흡착량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CO2의 흡착량은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도핑된 카파 일가가 CO하고의 흡착 사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카파를 도핑을 하면은 이렇게 CO의 흡착량은 크게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CO2는 밀 원hund레드 아이언 표면에 흡착을 하기 때문에 그 표면을 카파 도핑된 카파가 막기 때문에 이렇게 CO2 흡착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카파의 함량을 도핑을 높일수록 이렇게 CO2 흡착량은 증가하고 반면에 CO2의 흡착량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대의 CO 흡착량을 보이는 것은 45%의 카파가 도핑되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한 50%로 카파 도핑량을 증가시켰더니 이 CO 흡착량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카파 도핑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카파량은 증가를 하지만은 비표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최저값이 있는데 그 최저값이 45% 카파가 도핑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상 흡착 용액 이론에 의해서 예측한 CO2의 선택도하고 0.1바에서 1바 사이에서 계산된 CO 워킹 커패시티 값입니다. 보면은 밀 원헌드 아이언은 CO2에 대한 선택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카파를 45% 도핑한 경우는 이 CO2에 대한 선택도가 압력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100kPa에서는 한 420 정도의 굉장히 높은 CO2 선택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카파 로딩량에 따른 CO 로딩 컴패시티하고 CO2 선택도를 나타냅니다. 이 카파 로딩량이 30%까지 증가할 때는 서서히 완만하게 이 CO2의 선택도가 증가한 반면에 40% 도핑되었을 때부터는 급격하게 CO2 선택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가 도핑되었을 때 최대값의 CO2 선택도를 보였고 그 이상 증가했을 때는 CO2 선택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CO2 선택도는 45%에서 발생되었고 또한 CO 워킹 커패시티도 거의 45%가 도핑되었을 때 가장 높은 CO 워킹 커패시티 1.36 몰 퍼 킬로그램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높은 CO 선택도하고 CO 워킹 커패시티는 PS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컨벤셔널 방법으로 만든 그러한 흡착제 같은 경우는 탈착하기 위해서 진공을 활동을 했지만은 이 같은 경우는 PS의 공정만 가지고도 흡착과 탈착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도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밀 원헌드 아이언 대신에 밀 원원 프롬을 그러한 카파를 도핑하기 위한 서포트로 활용을 했는데 일반적인 컨벤셔널 방법 같은 경우는 문헌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들이 이 크롬 3가를 전구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탁식한 ACF를 첨가해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 웨이스트로 알려져 있는 카파 유가, 탁식하면서 웨이스트로 알려져 있는 그 크롬 유가를 갖다가 시장 유출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환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ACF가 없는 그런 그 상태에서 밀 원홈레드 아이언을 환경적인 방법으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합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작 물질은 그 크롬 유가였고요. 여기서 이걸 갖다가 그 여러 가지 pH 범위에서 환원을 해가지고 환원한 다음에 이걸로부터 ACF가 없는 상태에서 밀 101 크롬이라고 하는 흡착제를 그 흡착제 지체로 사용한 것을 합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만든 흡착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컨벤셔널 방법으로 만든 거에 비하면은 그 입자 사이즈는 좀 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문헌에 있는 나와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뭐 한 400낭에서 한 800낭으로 좀 작은 입자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만든 그런 웨이스트로부터 만든 것 같은 경우는 한 1 마이크론 이상으로 좀 입자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리고 비표 면적도 보면은 이 빨간색이 저희가 만든 건데 질소 흡착된 흡착량도 좀 작고 ET 결과도 보면은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것하고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10% 정도 더 작은 그런 ET 값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온 크기 분포는 거의 유사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 그런 밀 101 크롬에다가 역시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이 이가의 카파를 인프레그네이션 시키고 액티베이션 시켜서 카파 이가가 도핑된 밀 101 크롬 흡착제를 합성하였고요. XPS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일가의 카파가 잘 도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 도핑된 카파가 매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흡착 결과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 101 크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완홈레드 크롬 아이언하고 비교해 보면은 CO에 대한 그 카파를 도핑하기 전에 CO에 대한 흡착량이 좀 크지만은 당연히 CO2에 대한 흡착량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 카파를 도핑하는 따라 가지고 이 CO에 대한 흡착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CO2에 대한 흡착량은 또 감소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질소에 대한 흡착량도 이렇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00kPa에서 CO와 CO2의 흡착량, N2의 흡착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CO, CO2 선택도는 한 3.5 정도, 그 다음에 CO, N2 선택도는 한 40 정도의 상당히 높은 CO 선택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IAST로 예측된 그런 CO, CO2 선택도와 CO, N2 선택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O, CO2 선택도는 한 50 정도, 그 다음에 CO, N2 선택도는 거의 한 400 정도의 굉장히 높은 선택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커패시티가 한 10%의 카파를 하더라도 한 1.2 몰/kg으로 굉장히 높은 워킹 커패시티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메터로미니 프레임워크에다가 이렇게 그 카파를 한침한 경우는 그 선택도를 월등히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CO 워킹 커패시티가 상당히 높음으로써 백큐이 아니라 그냥 그 프레셔 스윙만 가지고도 흡착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적은 써머리인데 건너뛰도록 하고, 이 과제는 차세대 탄소정화 사업에서 지원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